지금 세 번째 오르고 있는데 이제 좀 이 장소가 조금 이제 선생님들 오시는 선생님들 이제 좀 친근해지고 이 장소도 이제 편안하게 여겨지는 것 같은데 그만큼 오늘 더 좀 속깊은 많은 얘기들도 이제 접하고 많은 이제 정보들, 얘기들, 경험들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소개받은 오늘의 주인공 두 분 모시고 저희 많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명애 선생님, 허옥희 선생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조금 두 분의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마이크를 먼저 올리고 계신 이명애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한국에 와서 지금 한 10년째 생활하고 있는 이명애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영등포에 있는 진미가 푸드 도시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미가 푸드는 식당 되게 제조 공장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먹는 식당이 아니고 식당은 한 먹동에서 3년 냉면집을 운영하다가 조금 큰 데로 옮겼어요. 공장을 했는데 지금 한 도시락 공장 한 지는 한 5년째 되고요. 도시락 납품도 하고 식당마다 전문 한 달에 순대를 2톤 반씩 가재미식회, 명태식회, 각종 행사, 기본 행사를 많이 나가고요. 케이터링을 비롯한 그런 생일이나 뭐 장례식장이나 여러 곳에 결혼식장 부르면 다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호옥이고요. 선생님 소개 들으니까 저희는 정말 하는 일 없고요. 그냥 왜 이러세요? 그냥 어르신 케어하는 거. 그리고 저는 2015년부터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방문요양센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명애 대표님 여기 슬라이드에 보면은 과거에 요리 전문대 졸업하시고 또 북한에서도 식당을 운영하신 경험이 있으시네요. 네네네. 북한은 각 직할시마다 도은 그 도의 직할시 강원도는 원산이고 함남도는 함흥이고 요리 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원산 요리대학을 나오고 원산에서 국사복 식당이라는 식당을 한 9년 했어요. 9년 하고 여기 오니까 처음에 식당 할 때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본금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원래 하던 대로 심지어 메뉴도 내가 원산에서 하던 걸 그대로 갖다 옮긴 게 있어요. 아무 이질감이 없고 애래도 좋았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는 말도 통하고 한민족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더 많이 했고 오늘도 여기에 보면 제목이라든지 포럼에 정말 한 번은 와서 두드려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저는 평양냉면도 매니아고 먹는 것도 워낙 좋아하는데 이걸 비교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내가 이제 그 전에 한 3년 전까지만 제가 홈스테이에 나서 냉면을 많이 팔았어요. 네, 팔고 한 3년 동안 제가 2년 동안 너무 아파서 공장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좀 건강이 안 좋았대거든요. 지금도 아무튼 저 공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항상 냉면집을 꼭 다시 하고 싶은 게 다음에 한번 오세요. 다음에 다 같이 또 가서 확신 냉면 맛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허옥희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북한에서 계셨을 때 혹시 이런 타임로스의 경험이나 어떤 자영업의 어떤 경험이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을지 북한에서의 생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고난의 해군이 시작되니까 뭐든지 해야 됐어요. 그래서 진짜 장사할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나한테 상대가 있든지 없든지 이런 게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 장사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다가 정착하게 된 게 담배를 만드는 거였어요. 세상에 억울하네. 돈 많이 버는데 걸련을 만들어내는 거였는데요. 그 당시 북한에는 이 평양이나 이런 큰 도시들은 걸련이 좀 있었지만 지방 같은 데는 걸련이라는 게 없었어요. 중국 담배가 조금씩 이렇게 나와서 간부들만 노란 딱지 있는 담배 피우는 줄 알았어요. 간부들 좀 배나오는 간부, 조금 하층 간부는 안 되고 그랬는데 고난의 해군이 시작되니까 그 경제라는 게 모든 게 다 죽었잖아요. 생필품. 그러니까 사탕이든 술이든 어쨌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건 담배까지 다 개인이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옆에 담배 공장이 있었는데 그 담배 공장에서 처음에는 담배를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게 조절하는 거. 그 생산품을 가져와서 팔아야 돈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생산품을 가져올 영역에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는. 그래서 그걸 바라보지 않고 담배를 만들자. 어떻게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권력을 만들어내는 게 앞쪽에서 강서지구에서 발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정말 통찰력 좋으신 분들이 그걸 그 강서 이 앞쪽이거든요. 평양 쪽에 있는 그걸 자재를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거기서 우리는 포박지라고 하는데 포장지를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부 어떤 자재, 담배 안에 들어가는 모든 거, 그다음 그 필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중국에서 수입이 가능한데 가장
가장 중요한 게 포장재, 종이. 이건 정말 중국에서는 이건 절대로 수출, 이건 밀 수입도 안 돼요. 엄격한 통제가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강서에서 인쇄 개인이 또 인쇄 기술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거의 진짜 정품하고 비슷한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면 진짜 그걸 이렇게 몇만 장씩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이렇게 유통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만들어내다가 놀라울 정도로 수요가 진짜 그 성출을 하잖아요. 이걸 수요가 많으니까 진짜 혼자서 진짜 제가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어떤 날은 한 잔도 안 자고 너무 기뻤겠다 돈을 사 돈이 맨날 들어오잖아. 갑자기 그거 하고 싶어졌어 내가. 그 돈맛에 근데 돈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그 진짜 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못하겠어요. 이제 돈은 못해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아 사람을 써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눈치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누군가의 노동력을 쓴다는 걸 착취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주 자본가 어릴 때부터 누군가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다 했는데 근데 그게 근데 그 전에 2000년 초입에 들어섰을 때는 그걸 못했어요. 그 90년대 그 막 아수라장 혼돈을 겪으면서 2000년대 착 들어왔을 때 누군가를 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눈치 봐가면서 처음에는 돈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뭐 먹을 걸 좀 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거든요. 이게 공장처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 한 집에 뒤에다가 문 닫아 걸고 사람 한둘 데려다가 이렇게 많은 딱 한 공정씩만 시켜요. 그러니까 그 담배를 만들어내자면 총 한 14공정인가를 거쳐야 돼요. 그 건지를 그 담배를 만드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잘라서 2대씩 만들어서 한 14공정인가를 거쳐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공정씩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담배를 만드는 집들도 동네에 막 확장이 돼가고 그럼 일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다음 중요하게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알아간 게 돈이랑은 이렇게 버는구나. 내 노동력으로 아니고 다른 사람이 노동력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구나.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자본주의를 이해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서 그 미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재료의 발견부터 공정의 과정과 상품까지 다 대표님께서 발견해서 하나하나 읽어가시고 그러니까 자료의 발전이 저 혼자 잘 안 되는 거죠. 그 시대의 흐름을 잘 타야 되고 또 그 자재를 앞에서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첫째로 시대를 잘 타야 되고 흐름을 바람에 올라타야 되는 거죠. 저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모든 하여간 그 각초 만드는 거 기계도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각초 만드는 게라는 게 뭐냐면 잎담배 있잖아요. 농사지은 잎담배를 기계처럼 쓰는 거예요. 딱 기계하고 똑같이. 근데 그걸 우리 동네에 사는 분이 그 공장에 다니는 진짜 조금 머리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를 사오고 그 다음에 또 근데 이거 담배를 만드는 건 그래서 하여튼 그때 제가 이제 말씀처럼 그 14가지 공정을 내가 박사가 돼야 돼요. 이건 또 나만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비슷한 우리 다 만들잖아.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돈을 벌자면 그만큼 이 어떤 노력과 정열과 열정과 남이 그냥 돈 150원 받고 그 사람 10개 오늘 말고 10시간 동안 10개 말고 가서 잘 때 나는 자세하고 계속 생각해야 되거든요. 수학과 관점, 그 다음에 자원과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하고 조직화해서 어쨌든 이렇게 읽어간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대표자님의 감각은 그냥 길러주는 게 아니구나를 이제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는데 그 사회 제도랑 관련해서는 조금 궁금함이 생긴 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북한 사회에서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 이건 직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의 선택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이렇게 뭔가 해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두 분의 노력을 통해서 어쨌든 수입과 소득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 두 지점에서 저는 약간 지금 혼란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 생겼어요? 직업은 다 그냥 자유가 없다라고 배워왔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그게 깨졌어요. 리듬이 가난임금 들어가면서 국가적으로 딱 짜여 놓았던 리듬이 깨지면서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하고 가슴 아픈 역사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권한의 행위에 돈을 엄청 때로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벌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리스크가 구멍이 많이 지금 생겼잖아요. 우리 사람들 지금 여기 오면 돈 벌 구멍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참 여기 다 짜여져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균열이 깨지면서 구멍이 막 여기저기 막 생기다 나니까 내가 직업군이 뭐 딱 국가에서 배치했는데 국가가 자기 기능 수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영업도 할 수 있었고 돈도 벌 수 있었고 뭐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거 모방해서 그게 내 생각에는 그 권한의 행위에 사람들이 그 능력과 그게 최대치로 발휘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권한의 행위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 누가 알고 이게 배급표 누가 그거 바라보고 아버지 신랑들이 그 따박따박 그 월급 통고요 적지 그거 아마 바라보고 그냥 그거 살았을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제도가 믿음이 깨지면서 자본주의라는 걸 빨리 알았고 중국하고 변방에 있는 사람들 밀실하는 걸 너무 빨리 알았고 또 저 우리 뭔데 강원도 같은 원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교류가 엄청 잘 되거든요. 일본에서 뭘 들여냐면 중고품 여기 중고품 냉동기 뭐 이런 거 다 옷까지 가지
옷도 다 100kg짜리 포장해서 뻘이라 했어. 우리 뻘 이번에 몇 개 들었니? 그 뻘이 하나가 100kg짜리예요. 난 식당 하면서도 그걸 창고로 따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드려요. 다 나눠주고. 아마 권한행군 시기가 이렇게 탁 닥쳐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쟤네는 평생 부자가 못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권한행군 시기를 맞으면서 정말 뚱딴지 같은 사람들이 아파트 몇 채 싸고 또 정말 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저 집은 영원히 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제일 먼저 교수님들 박사님들 가슴 아픈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이명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북에서의 경험과 이제 남에서의 경험이 요리와 음식을 통해서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신데 허우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국에 오셔서 이제 새로운 영역에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조금 어떤 계기들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말씀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저희가 그때 고난의 행군 시기에 뭔가를 만들어낸 게 사실은 모든 게 다 불법이에요. 국가가 하지 말라는 일이고 원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기서처럼 식품 뭐 그런 뭘 검사하는 이런 게 없이 개인이 뭔가를 제멋대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우리 불법 아닌가 그거 집었어. 이게 어디서 먹겠어. 아니 근데 실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그 어떤 나이 뭐 장사했던 경험 가지고 뭐 한다 이거는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삶을 통해서 얻은 게 있어요. 그런 삶을 통해서 얻은 게 뭐냐면 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장사라는 건 원래 영에서 시작하는 거구나. 이런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왔을 때 진짜 우리가 무잖아요 진짜.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때 27개월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16살인데 이 아들을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4시가 지나면 한 6시 반까지 7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집으로 데리고 가요 애를. 선생님도 집에 가야 되니까 어린이집 선생님. 그래서 안 되니까 도대체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할까 하는데 하루 보니까 그 상일동역 앞에다가 간호조무사 모집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찾아갔는데 야간 간호사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가 그때 5살이니까 제가 야간 간호사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이걸 나한테 시킨 건 아무도 방금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양원 방금으로. 그래서 저한테 그 일이 돌아왔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믿고 나한테 일을 맡겨주다니. 그다음 내가 낮에 진짜 애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데 나는 밤에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2달이 지나서 130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밤에 제가 항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이 130명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완전 제가 진짜 죽기 아니면 그저 까무러치기나 모르겠다. 오늘 나가서 또 무슨 일 생기면 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집에서 꼭 요양원까지 한 5분이나 7분 가는데 그래 그 갈 때마다 기도했어요. 오늘 제발 제가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달라. 진짜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썼는데 진짜 거기에 제가 그런 걸 썼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경험이었고 진짜 그랬다는 건데 저는 그게 제가 무슨 책을 잘 쓰자고 그런 경험이 아니고 진짜 그랬어요. 매일매일이 저한테는 기지를 시험하고 상식을 시험하고 그냥 진짜 이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런 진짜 어떤 악으로 버틴 날이었거든요. 수첩이 기다막 양쪽에 2개씩 3개씩 넣어요. 하나는 모르는 영어 한국어, 하나는 어느 어르신이 3계층 어르신이 무슨 병인데 어떤 병 이 어르신이 어떤 습성이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인터넷으로 찾고 뭐 그 어르신들한테 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놨어요. 아 정말 그런 나날이 한 1년 흐르니까 내가 그런 배짱도 생기고 안 죽는구나 사람. 어딘가는 버텨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2년 한 반을 버텼나? 2년을 버티겠다. 장사는 해야 되는데 나는 무조건 미천 안 드는 거 한다. 그래서 보니까 사회복지 자격증 가지고 방문 요양센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을 했죠. 제가 2년 동안 일했으니까 그 장려금 받는 거 있잖아요. 그 장려금 받은 게 한 500 얼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한 달에 30만 원 하는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대로예요. 거기 그대로라는 건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 말고 꾼 거지. 버티고 살고 있어요. 지금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원래는 북한에서 하고 여기서 이렇게 식당을 하다 보니까 방송에 나와서도 한번 내가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북한에서 식당을 하는데 여기서 식당을 하는데 그 차이가 뭐냐.
전혀 없어요. 똑같아요. 식당 하게 되면 기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서비스. 그러니까 이 식당이나 뭐정은 아마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가 봐요. 뭐 손님들이 다 나한테 상냥하지가 않거든요. 뭐 투집 잡잡구나. 오늘 뭐좀 깽당 좀 부려 이렇게 하고 어느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흠집 잡아도 그냥 속으로 천천히 싶었구나. 야 그래. 또 오세요. 이렇게 방송을 보고 왔다면 어떤 분이 찰떡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떡집에 들려서 너무 고맙잖아요. 북한에서 오셨냐고. 뭘 이때까지 어떤 단거리인데 그날따라 이렇게 막 떡을 싸가지고 와서 그 전날에 방송을 이만갑을 보고 왔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고생하다 넘어져서 모두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보다시피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식당 하면서. 그랬더니 떡을 주면서 그냥 줬으면 참 고맙겠는데 북한에서 오셔서 찰떡을 못 드셔봤겠는데 못 드셔보라고. 난 그 말이 선곡 같은 거예요. 그때도 지금 우리 신랑이 옆에서 지금 북한 남자들은 또 막 그런 좀 멋이란 게 있어요. 막좀 쑥이 옷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말이 우리 신랑 귀에 딱 들어갔어요. 우리 두 부부가 다 같이 왔으니까 카운터에 지금 신랑이 있는데 거리가 가까우니까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엄마 나는 완전 너적적해. 나 찰떡 지금 처음 봐요. 엄마 이게 찰떡이에요? 엄마 감사해요. 잘 먹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난 넘기려고 그랬는데 우리 못난이 신랑이 그만 발동을 걸었어요. 이 새끼 하면. 그래서 내가 그런 거 경험하면서 식당이라는 건 무조건 이 서비스에 대한 그게 내 몸에 배야 되고 첫째는 맛있어야 되고 북한도 뭐 맛집이 있냐고 누가 나한테 설명하더라고요. 있어요. 북한에서 그 장사하면서 아파트도 며칠 사고 한 사람들이 다 결과가 맛집이니까 그러겠다 일어선 거예요. 똑같은 두부밥 장사, 똑같은 순대 장사 몇천 명 되는데 그 속에서 유독 그 사람만 나가면 막 갈가마게 떼쳐 달라붙어 싸먹거든요. 실제 다른 사람하고 대비해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요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차이예요.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그 사람은 엄청나게 돈을 벌고 북한에서도 차를 싸고 막 사람들 데리고 공장처럼 이제 우리 호 대표가 말한 것처럼 막 집에 사람을 데려다가 공장화식으로 해. 개인이 첫 번째 공정부터 마지막까지 집에서 신발을 다 만들고 사출 찍어내고 난 그런 거 보면서 남북한 식당 경험하고 이렇게 장사를 해봤는데 자영업자라서 갭이 없으니까 난 절대로 전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빨리 이해하면 되고 우리가 여기 와서 나는 이게 방송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이 북한에서 와서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북한 음식을 딱 김치 하나만 내가 북한 음식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나도 이거 먹기 싫은 음식 무슨 뜻인지 알죠? 조금 달게 해야 되잖아요. 조금 달게 해야 되고 좀 뭐 그런 거를 내가 처음부터 그냥 나는 싫지만 난 정말 싫었어요. 단 거 지금도 싫어요. 냉면 육수도 가서 먹어보면 너무 달더라고요. 너무 달게는 아니고 그래도 남녀라서 중간층까지 더 할 수 있게 국히 한두 사람만 싫어하는 맛 그런 맛을 내려고 내가 일부러 어떨 때 가슴이 아팠어요. 야 이거 북한 지금 똑같이 냉면 육수 하면 정말 맛있는데 이거 일부러 맛이 없게 하다니 이게 뭔 지랄이야 했는데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잘 나가잖아요. 달게도 하고 지금 내가 자영업하는 우리 사람들 보면 북한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와. 여기 사람들 대상에서 상권 분석 파악 잘하고 메뉴를 선정해야지 이렇게 했다가 죽도 밥도 안 된다. 망한다. 아깝지 않냐 이렇게 해서 남북한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든가 이거 다 똑같고요. 그냥 한 가지 여기는 돈만 있으면 그야말로 나가면 기계 받아 뭐 받아서 신세계잖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잖아. 없는 게 없어요. 여기는 진짜 다. 북한은 내가 하자고 뭘 마음 먹어도 그걸 실행하기까지가 너무나 힘든 행위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괜찮다 성공했다 그 성공했다는 문턱까지만 가도 그다음에 나는 풀려요. 가만히 있어도 뭐 직원들이 다 알아서 일해주고 우리 식당에서 한 달에 월급을 쌀로 줬어요. 지금 쌀로 줬다가 쌀 한 달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쌀이 20kg부터 25kg까지 였어요. 경비에서는 아바이는 한 10kg 정도. 돈으로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쌀에 대한 그 가치나 그 수요가 높았기 때문에 쌀이 다 돈이잖아요. 그 쌀로 한 달에 일하면 쌀을 얼마지? 지금 생각하면 막 가슴 아파요. 그 먹는 쌀이 뭔데 한 달 내가 월급 일에 인건비를 쌀로 규정한다는 게 참 힘들지만
또 그때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영업하는 데서 남북한 사이 전혀 없어요. 그럼 내 몸에 배는 되는 거예요. 맛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막 그 이리저리 시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처 그것도 잘 능동적으로 잘 넘겨야 되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맛있게만 하면 어디서든 성공한다고 나 생각해요. 지금도 안 주고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모든 과정이 통일 이후에 또는 이미 지금 시작된 남북한의 문화 차이를 좁히고 이제 하나로 가기 위한 여정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방안인데요. 그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남한 사회에. 그래서 거꾸로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후에 또 대표가 되실 이제 북한에서 오신 또 이제 고향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저희가 앞으로도 남북한 사이가 많이 또 이제 사람들끼리 좀 섞일 기회가 많이 많아져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좀 얘기해 주시고 싶은 이런 거 오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있으세요? 좀 얘기 전하고 싶은. 전화하고 싶어요. 네네네. 분명히 있지요. 네.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원 강의를 제가 계속 가요. 가면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몇 달 동안 한 7, 8개월 동안 못 가고 아프기도 하고 있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제가 이렇게 가서 남자원을 하나원을 주러 가거든요. 가면 남자들이 우리 신랑들이 그랬어요. 오늘 여기 갔다 때려치거나 내일 또 저기 가. 뭐 무슨 구실이 계속 있어. 나 오늘은 이거 뭐 어땠어? 사장이 뭐 나에 대한 태도가 어땠어? 난 그냥 참으라 그래요. 우리가 반대로 북한은 잘 살아요. 한국에서 반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탈북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대량으로 막 북한에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저 사람들 대상할까? 북쪽 사람들 함남도 한북도 사람들 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악센트도 세고 아마 우리는 더 할 거예요. 네. 아마 우리는 더 하겠지. 더 하면 더 했지. 그래도 여기는 그런 사람들보다 한두 명이 그렇지 좋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굴러가는 거다. 조금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뚝 여기 갑자기 땅에 뚝 떨어져 정착하는 거 이거 좀 잘 봐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고 제가 SK나 그 LG나 백화점에 강의 가면 다 모두 보험들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뭐 탈보험 무슨 근데 그게 보험이 성사되려고 드는 보험은 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항암 치료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 가지고 나 좀 약하게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는데 내가 1년 반 동안 항암 치료 받고 지금도 있거든요. 그 모르다시피 누구나 다 드는 보험을 그냥 영문 없이 막 들거든요. 남이가 든다니까 어떡해. 그 보험 드는 거면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있는 탈북자 보면 한두 명 지금 눈에 보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하고 처음 만나는데 어머 전혀 북한 사람 같지 않다. 근데 그 말이 그 북한 사람은 뭐 어떻게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누구 하나 어디 보험 그 계속 하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매달 그거를 보험처럼 돈을 주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 번 벌고 두 번만 관심 있게 쳐다본다면 분명 그 사람은 이제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통일도 모르겠어요. 얼핏 갑자기 될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한 번 벌고 두 번 맞은 한 번 더 돌아맞은 당신은 잊지 않을 것이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북한 사람들은 이제 그 북한에 대한 그 당국에 대한 그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이제 바닥이잖아. 말은 못해서 그렇지. 이거 언제든지 전쟁이 크게 일어나서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하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이제 하도 살다 나니까 누구를 믿지 않아요. 뭐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서 간 사람들도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믿는 건 누구냐? 같이 일하다가 내가 탈북했어요. 고향 친구예요. 내가 탈북했다가 통일됐어요. 내 고향에 또 왔어요. 왔는데 그저 온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고향 사람들 앞에 그동안 가서 거기 가서 뭐 뭘 할 수도 있고 영업도 할 수도 있고 유일하게 믿는 건 바로 한국에 탈북했다가 다시 가는 우리들란 말 탈북자란 말. 여기서 이제 통일된다고 그 사람들이 막 투자하려고 이제 막 덮어다들고 안 믿어요. 아마 더 사기 다 잘 나가면 잘 나겠지. 그럴 때 여기 와서 한 번 두 번 돌아본 탈북자들을 내세우고 간다면 이 사람 고향에서는 이 사람 말에는 대통령이랑 할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 그런 날을 대비해서 지금 조금 양보도 좀 한 번 해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탈북자를 한 번 돌아보시면 어떻겠냐고 지금 말하고 싶어요. 저도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한다면
이전처럼 돌아보면 더 좋겠죠. 이제 뭐 한 번 더 봐주면 더 좋겠지만 내 옆에 있는 어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한다고 해도 한 번만 저는 눈 감아 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조금 더 기다려 달라. 기다려주면 여기 오신 분들이 진짜 어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달라서 이해하는 시간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럼 도대체 이 탈북민이 존재 의의가 뭘까 이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통일을 뭐 주력이고 뭐 욕군이고 이런 거 다 그만두고요. 그건 뭐 어떻게 국가가 어떻게 아름답게 포장한 거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우리 자체로 북한을 탈출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존재만으로 탈북민은 의의가 있다. 왜 의의가 있냐? 나에게는 세 동생이 있어요. 부모님도 있었지만 내가 네 형제의 맏인데 세 동생이 있어요. 그 세 동생이 자녀들도 있을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밥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우리 고향의 친구, 친척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미어터지게 많아요. 뭐 결혼식 한번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이 좋다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조금만 더 아량을 베풀어달라. 저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대표님들의 그 사회로든 인생으로든 또 그 길을 따라오는 이제 또 후배 세대들이 또 있을 텐데, 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지내기 위해서 이거는 조금 신경을 쓰면 좋겠다, 또는 하나의 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눠주실 부분들이 있으실지 또 여쭙고 싶습니다. 팁이 딴 거 없어. 부지런히 일하면 되고 한 업무를 부지런히 하면 되고. 저는 처음에 한국에 올 때 정말 여기 너무 우아하게 살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떤 데가 우아한 개고 좀 이때까지 그 식당을 했으니까 이제는 손에다 물 안 묻히고 조금 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완전 여기 오자마자 어산이었다는 걸 내가 알았고요. 식당에 이렇게 일하면서 야, 내가 왜 계속 이렇게 북한에서도 이렇게 계속 부엌하고 씨름질하더만 아직도 이게 불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여기 와서도 지금 똑같은, 어떤 데 돌아보면 더 힘들면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할 줄 몰랐어요. 진짜. 내가 오늘날 보니까 굉장히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월급 때문에 내가 일을 잘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직원들 월급 나가는 게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해서 문 닫고는 계속 혼자 내 할 거 다 재료 손질하고 순대 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또 눈 뜨고 그렇게 하다 나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갑자기 머물러다 나니까 오자마자 류마티스라는 병이 걸렸어요. 처음에 이러 못 나서 그냥 휠체어 타고 그냥 댕기고, 서원이 내가 제발 나 좀 제발 걷게 해달라고 그러고 서원이었어요. 세브란스에 실려갔는데 한 보름 만에 걸었거든요. 걸게 해놓으니까 또 뭐예요? 또 식당에 또 주무르고 있어요. 그걸 내 한 해 이게 밴 거를 쉽게 못 버리고 그냥 그래 내가 남들도 다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나도 조금 먹고 가는 동사 편안하게 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루에 몇 번씩 나 혼자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살라고 오질 않았지. 그래서 아무튼 내가 보면 지금 우리 탈북자 사회에서도 잘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방송에 이런 데 안 나와서 그렇지, 이런 데 매체에서 소개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 옥소리나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 잘 돈 없는 우리가 나와서 까불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뭔가가 분명히 무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한구멍을 팠으면 좋겠다. 내가 어디 북한에서 발견하지 못한 내 안에 잠재된 재능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같이 나온 사람은 인천 남동공단에서 핸드폰을 조립을 하는데 거기 1층, 2층, 3층 보면 층장들이 다 있대요.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손기가 빠른 줄 몰랐대요. 남들이 100개 조립할 때 200개, 300개 하니까 처음엔 층장이 계속 그걸 불합격을 줬대요. 다시 하라. 너가 처음에 들어온 신입사원이 그렇게 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밤에 계속 울면서 그걸 다시 하는데 뜯어보면서 다시 해도 결함이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 그 사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을 도는데 손 들고 말했대요. 저 층장 때문에 내가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사장님이 버는 데서 이 핸드폰을 조립해 봐라는데 속도가 기가 막히니까 다음 날로 그 충장이 어떻게 돼서 이 사람이 충장이 됐어. 그 사람들한테 그런 멋진 말을 듣고 그런 걸 당하면서도 그냥 지키고 있었잖아요. 내 일터를. 때려치고 나올 만도 한데 안 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는지 무슨 생각을 했어 언니 이랬더니 그냥 머리에 내가 이걸 정말 더 잘하고 이 고비만 너무 잘 하루에도 거울 보고 아침에 다지고 나온대요. 오늘 나가서 또 다 어제 다 풀어보기라 참사 자기 마음대로 참사 그렇게 하고 오다 나니까 한 3년 만에 초고속 승진해서 충장이 뭐 하는데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충장은 일 안 하고 이렇게 뒷짐지고 쭉 감독한대요. 그 생산 라인을 쭉 감독하고 뭐 얼마나 좋아요. 탈북자가 난 대단히 그 언니가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고 그게 원인이 뭐냐니까 참는 데 있더라. 그러니까 내 선택안이 이렇게 좋다는 걸 내가 발견하고 그런 쪽으로 내가 북한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거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이지만 분명 내 안에 잠재된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찾으라 그랬어. 우리 같은 나 같은 하나만 나오자마자 금방 다음 날은 막 일차를 찾아갔거든요. 그렇게 하다 나니까 그냥 처음에 해서 그대로 그거밖에 또 우물 안에 개구리 더 깨지 못하고 더 멋지지 못하고 나오면 여기 학원도 댕겨보고 저기도 댕겨보고 그래서 많이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능력시험 테스트를 좀 해봐라. 그래야 덜 몸이 피곤하지 않고 고생스럽지 않고 뭔가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저는 그거예요. 그냥 뭐 남들 뼈 깎아서 돈 못 이기겠지만 그게 제일 탄탄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일 탄탄하고 코로나 시기에 조금 많이 희청거리긴 했지만 별 수 있나요? 뭐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기초를 다지는 게 난 제일 실속있는 일 같다 그렇게 말하죠. 다스리는 게 미련한 건데 그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뭐 북한 사람 남한 사람 가릴 게 없이 그건 응당한 거고요. 북한은 늘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숨 쉬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세뇌가 되고 뭔가 계속 주입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계속 뭔가가 주입하던 게 뚝 끊어놨어요. 그럼 이 머리가 자기 혼자 알아서 그럼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생각을 해주게 하는 게 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원은 당생활 청화, 직명은 직명 청화, 무슨 청화, 그 다음 강연회 학습 계속 뭔가를 머리에 때려줬는데 머리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세뇌라고 하지만 사실 사람은 이 끊임없이 우리가 왜 종교 찾아가서 계속 뭔가를 들어요. 내 안에 뭔가를 지탱할 지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성찰이 힘을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갑자기 여기 뿌려져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원에서 나오면 알아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내 인생이 지나온 경험은 뭔지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 그냥 무조건 열심히 가서 해라 해서 계속 가서 직장에 가서 열심히 팔 빠지게 계속 1년에도 사발 까시고 다음에도 또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서 칼도만 두드리고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찰도 배우면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첫째로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배워야 된다. 기회는 스스로 찾아야 된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워야 한다. 기초부터 닦아야 된다. 참아라. 네, 되게 중요한 정말 팁들을 주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통일과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 이미 혹시 좀 고민하시거나 좀 활동을 하시는 게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 중에서도 중간 이제 교육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 주신 게 있는데 또 방송 얘기도 주시고 관련해서 좀 어떤 활동들이 있으신지 약간 좀 저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좀 부러워요.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진짜 글을 써보고 싶은 게 이제 진짜 총체적 소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좀 그러니까 할자 중독처럼 책을 좋아해요. 근데 책을 좋아할 수 그건 근데 책 좋아하는 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책으로는 도저히 밥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때까지 밥 먹고 사는 일에만 열중해 왔어요. 근데 지금 나이 50이 지나고 그다음에 뭐 박사를 또 졸업하긴 했는데 50 지나서 누가 나를 그렇다고 뭐 지가 무슨 뭐 뛰어나게 공부 잘한 게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오히려 박사를 졸업하고 나니까 더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했지?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한 거야? 너무 겸손한 거 아니에요? 박사하기 때문에 부러워 죽겠는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그런 슬럼프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구도 하고 싶어요. 연구도 저는 재미나요. 연구도 사회복지 연구가 엄청 재미나요. 근데 사실 돈 버는 일 첫째고 연구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연구에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진짜 또 막 머리카락 진짜 빠질 지경으로 막 밤마다 막 잡아 뜯으면서 막 계속 저걸 썼어요. 근데 저걸 쓰면서 제 자신이 그럼 내가 왜 글을 좋아하는가 이런 물음도 저 책 안에 다 있고요. 그럼 왜 그럼 내가 글을 써야 되는가? 내가 뭐 인생 돌아보고 누가 나한테 남보다 내가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뭘 쓸 것인가 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니까 여기 있는 탈북민 엄마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다. 나도 위로받고 싶다. 그들을 위로함으로써. 그리고 내 아이들이 오해를 풀어주고 싶다. 근데 저와 같은 연배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 엄마들을 보면 여성이어서 그다음 아내여서 또 엄마여서 이런 삼중고로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 엄마도 북한의 아이 때문에 울고 중국에 있는 아이 때문에 울고 또 여기 와서 또 새로운 가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도 그런 말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운명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떤 시대의 어떤 이 흐름을 따라서 비틀리면서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고 그리고 정말로 이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이 정말 내 책으로 인해서 1분이라도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엄마의 이별 방정식이에요. 제목에서부터 사실은 저는 코끝이 조금 왔는데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짧게 얘기 주시긴 했지만 네. 이 책은 조금 저희 같이 또 읽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 대표님 한식 대첩에 나오셨어요? 한식대첩에 나갈 당시 그 전에 1회, 2회, 3회 때 다 우리 사람들이 1회만 빼고 2, 3, 4회 다 나갔어요. 나갈 때마다 저는 북한 사람들이잖아요. 북한 음식을 나가서 요리하는 데잖아요. 머리를 싸매고 현장에 가서 레시피 알려주고 그다음에 같이 그때는 먹동에 있을 때니까 같이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같이 연습하고 마지막에 북한 요리가 잘못 알려지면 내가 딱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하다가 4차 때 나간데 아마 성적이 2, 3차 때보다 종합적으로 보면 낮아졌을 거예요. 그때 그래도 내가 그 심사위원들한테 그 석시연이 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후회가 하나도 없고 북한 음식은 우리가 지금 70년을 갈라져 사는데 그 북한 음식을 심사하기 위해서 저때 심사위원들이 중국 북한 식당을 다 가서 먹어봤고 막 이런 소리를 해서 물론 북한 중국 식당에 가도 북한의 향기가 남아있다. 나는 거기서 40년을 살다 온 사람이다. 북한의 아무리 그 맛과 향기를 중국 식당에서 사람들 그때 우리가 각 지역에 밥을 지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요리를 나가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미션이 떨어져요. 가루밥을 하네. 가루밥. 북한에 한때 그 밀가루 그런 가루를 많이 줘. 가루밥 우리 많이 해먹었거든요. 근데 난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계속 해먹던 가루밥. 쌀도 여기서 그냥 찬물에 우리 막 끓는 물에다 딱 쌀을 안 치면 밥도 맛있어지거든. 그렇게 했는데 가루밥을 이렇게 다 드신 심사위원들이 가루밥에다 소금을 왜 넣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가루밥 할 때 소금 조금 넣어야 돼요. 그래야 더 고소한 풍미가 나고 이러거든요. 근데 대답을 몇 번 하다가 그까지가 오늘 여기서 떨어지고 내일 안 나오면 말지가 확 이 뭐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내가 우리는 40년을 북한에서 살았고 지금도 역시 북한 음식에 대한 이 편견과 그 이해도가 내가 너무 나중에 그 매체에서 소개하는 두부밥,
인조고기와 순대 이런 거는 권한행위식의 길거리 음식이다. 지금 그게 북한의 전통 음식처럼 포장이 돼서 맺혀서 손전은 나 너무 가슴이 아프다. 정말 못 살던 시기에 두부밥, 인조고기밥이 어떻게 한 끼 대용으로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간주되면서 사실 길거리 음식인데 그게 지금 어느 지방의 그 향토 음식처럼 포장되고 있는 게 난 이거 너무 깨고 싶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북한 음식을 신사하겠으면 최소한 북한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말하고 딱그 녹화장에서 나왔어요. 아니 망했다 이제 뭐 마이크 다 찔퍼가지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손을 딱 잡더니 내 이렇게 북한 음식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지 알겠다. 누군가는 내가 꼭 풀어나가야 될 숙명이 아닌가. 그냥 우리는 내가 살아온 가정, 우리 지방 그 음식이 최고인 줄 알아요. 왜? 나 어디도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기서 와서 향토 음식이나 지방 음식이나 이거 좀 하면서 북한 음식이 하면 여기는 북한하고 게임도 안 되게 모든 게 막 고도로 발전되고 성장되어 있는데 딱 한 가지 열의에서만큼은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북한이 그걸 공지를 느껴도 되겠고 북한에서 열의 배우는 데 대한 그 내가 성취감이 지금도 있어요. 그 북한의 그런 요리를 고급 요리를 지금 하도 권한행위식에 지나와서 그렇지 그 12년 5월달에 카나다에서 주최한 세계 요리대회 나가서 제가 6등을 했거든요. 170명이 참가했는 데서 6등을 했어요. 네, 나는 그때 참가하면서 그날 우리 그 대표였던 이해란 박사님께서 당신 실력이면 국제요리대회도 나가도 된다 그래서 60만 원 그때 60만 원 컸을 때 60만 원을 신청비를 내고 날보다 톡 갖다 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난 대전에 떨렁떨렁 갔어요. 근데 준비해오라는 것도 뭔지 모르고 가니까 뭐 인덕션이라는 말을 처음 듣어요. 나는 인덕션이 있어야 되고 난 브루스타 가져갔어요. 지금 제가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가스 건너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스불이 허용이 안 되는 것이고 TV조선 기자가 따라왔던 사람이 너무 창피하니까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 셰프복을 다른 셰프들은 막 조선호텔 이런 막 큰 호텔 셰프들은 그 주인공 한 명에 막 10명 15명씩 하는 사람들 따라하는데 나는 우리 직원하고 따라다녀 이렇게 가서 다 해서 내고 시간대 내고 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그 얼음을 먹고 있었어요. 나는 그 둥지에 들고 꿈도 안 끼고 서울 있다면 백둥 안에 백둥까지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꼴찌는 좀 너무 창피하잖아 하고 나왔는데 2시간 계속 돌고던 심사위원들 계속 내 책상에 간 거예요. 그때 방송에 9시 방송 생방송으로 다 나왔어.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나오고 다 하고 행주를 거기다 놓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감점이 원인이 된다. 그럴 수도 있겠다. 또 가서 맛보고 또 가서 맛보고 근데 마지막에 발표하는데 난 꿈도 안 끼고 그냥 아유 이제 끝났다 됐다 지금 벌써 던지고 시간에서 복도에 나와서 그냥 뭘 먹고 있는데 방송에서 부르더라. 난 깜짝 놀랐어요. 1등이 한국 사람, 2등이 한국 사람, 3, 4등 연속으로 한식인데 일본 사람들이 5등이 중국 사람이 차지하고 같은 한국 사람들이 못 서 있게 해요. 말이 통할까 봐.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와서 TV조선 기자가 빨리 가자고 내 이름 부른다고 나요? 그랬더니 도대체 국적이 어디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해란 박사님은 북한 음식 연구원이다. 그러니까 북한자가 들어갔으니까 좀 신기한 거예요. 그럼 북한 음식 연구하는 데는 북한에서 왔냐? 언제 왔냐? 지금 하나 나한테 석 달밖에 안 된다. 그래서 상금도 있었지만 그때 나는 막 귀에서 빙 소리가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나가서 처음으로 정말 북한 고향을 떠나서 처음으로 나한테 이런 고급스러운 북한 요리를 배워준 북한의 요리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매체에 나갈 때마다 인조고기밥, 두부밥 이런 건 우리 너무 탐자들이 많이 하잖아. 이건 좀 철저히 좀 짚고 넘어가자. 이거 길거리 음식이다. 전통 음식, 향토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와서 요리책도 2권 냈고요. 나도 자랑해야지다. 책도 우리 고향 이름을 따서 원산 잡채라는 것도 고향 이름을 하나 남겨놨고요. 여기는 잡채 이렇게 생선이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고놈을 문어라든가 낙지라든가 오징어라든가 이렇게 조개라든가 들어가서 우리는 돼지고기 대신 해산물을 넣어서 그 방송에 나갔어요. 그게 이제 공식 원산 잡채로 다 이름이 딱 등록됐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넘기면서 이거 분명 한국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사회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지 누가 대신 못해주잖아요.
그런 과정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이렇게 앉아서 주고받을 때는 아 그래 그럼 뭐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일도 정말 그거를 수용해서 결과물로 만들어내기까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한 길을 우물을 파고 하다 나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지금 두 분께서 1시간 동안 해주신 그 얘기가 그게 시간으로 따지면 얼만큼의 시간이고 이 두 분의 인고와 여러 가지 그런 걸 어떻게 이제 환산할 수 있을까요? 너무 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나 여러 가지 좀 같이 얘기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네, 북한 공부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탈북해 오신 분들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가상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한 게 그래 우리가 교류가 시작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 그 얘기 너무나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사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바로 짚었어. 이제 그런 자신감도 생기는데 지금 여기에 오신 탈북자들 분들 중에 사회복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회복지를 공부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을 진짜 통일 사회복지사화해서 교류가 되면 이분들을 앞세우고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 근데 딱 그 말을 해주셔서 우리가 너무 잘 짚었다라고 또 한 번 했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을 만나서 듣고 했는데 오늘처럼 저는 즐겁게 진짜 신나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참 돈을 갖다가 돈을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자본주의가 그 돈 때문에 사실은 그 못된 짓을 해서 그게 싫은데 돈은 진짜 정직하다. 이 두 분이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진짜 정직하게 돈 버는 작업을 진짜 치열하게 하셨고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신나게 잘 들었고요. 또 아울러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한국에도 참 사회 소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희망의 메시지들을 저 두 분이 하신다면 너무 멋지겠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동시에 또 이렇게 직원으로서 또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채용하는 거 이런 것도 했으면 참 좋겠다. 저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너무 멋지세요. 네, 너무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너무 귀한 말씀 그리고 되게 진짜 밝게 풀어주시는 그 부분에 저희도 너무 흥미롭게 잘 빠져들어서 그 경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이 시간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정말 이제 배움을 또 얻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인상에 남았어요. 어쨌든 저희가 남한과 북한의 어떤 서로 70년간의 다른 문화를 저희가 같이 교류하고 봉합하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남한이든 북한이든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든 새로 온 사람이든 서로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기다리자, 참자, 한 번 더 돌아봐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먼저 다름이 다가오겠죠. 하지만 그 순간을 잠시 기다리자라는 부분 굉장히 저는 큰 배움으로 다가오고요. 두 분 너무 재미있는 얘기 그리고 귀한 얘기 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로